지금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방송 공감복지라디오 공감 로고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정 문제와 청소년 교육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2부 공감 다락방. 오늘도 4주 연속 청소년의 자해 문제에 대한 부모님의 대처 방안과 그리고 좋은 정보를 나누어주고 계시는 미래가족 성장연구소 상담실장 서한나 박사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속 4주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이제는 스튜디오 분위기가 많이 익숙하죠? 네, 되게 편안하네요. 네. 서 박사님과 함께 하면서 그 헨리 나우엔의 상처받은 치유자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본인도 자해와 자살에 자유롭지 않은 시기를 경험했는데 자해는 욕구와 감정 그리고 그 감정은 화와 불안 그리고 우울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계속해서 좀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은 제가 서한나라는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청취자 여러분과 다른 존재고 또 진행자님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를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여러분과 진행자님과 욕구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굉장히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은 관계 안에서의 갈등이잖아요. 그럼요. 그 관계 안에서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같이 경험했는데 왜 도대체 이 사람과 나는 생각하는 바가 이렇게나 다르고 이렇게나 감정이 다른가? 네. 거기서부터 관점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그렇죠. 거기서부터 보통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관점의 차이가 생기고 생각과 감정이 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람과 사람이 다르다. 나라는 사람이 서한나라라는 존재로서 있을 수 있는 거는 달리 얘기하면 나라는 사람의 욕구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상실이 된 사람은 당연히 어떡하겠어요. 감정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혼란스럽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죠. 근데 이 욕구를 제가 말씀드릴 때 감정을 꼭 빼놓지 않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정의하게 되는 그 욕구를 알게 해주는 신호에서 유일한 신호가요. 감정밖에 없어요. 네. 네. 이거는 MBTI, 요새 유행하는 MBTI의 T랑 F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F들은 그러면 감정을 잘 느끼니까 더 막 자기 존재를 더 잘 알고 자기 상실이 안 되게 아니요, 상관없어요. T들은 막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통 알고 계시니까 막 생각만 더 있어가지고 더 자기를 상실하기 쉽겠네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네. 이거랑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T랑 F랑은 상관없이 누구나 다 감정을 느끼게 되어 있고 누구나 그렇죠. 그 감정을 느껴진 감정을 통해서만 자기 욕구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신호예요. 유일한 신호. 네. 그래서 인간이 이 온전히 느껴지는 그 감정들은 인간들이 보통 불쾌 감정과 유쾌 감정으로 나눠서 인식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이런 유쾌 감정이든 불쾌한 감정이든 인간이 느껴지는 감정은 지금 이 상황과 현실에서 자신의 욕구와 바람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신호이기 때문에 두 감정 모두 다 제대로 산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욕구와 감정의 연관성을 이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네요. 자해 단계까지 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이 감정을 잘 어떻게 좀 다스려야 할까요? 사람이 이제 자해까지 가게 되는 아까 첫 번째 목적이 그 불쾌한 강렬한 감정의 해소라고 했잖아요. 감소. 네. 그러면 어떤 감정들이 우리가 대체적으로 좀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불쾌한 감정인가가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한 3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화죠. 화. 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정말 수용되지 않는 감정이기도 해요. 근데요, 이 화라는 감정은요, 분노라는 감정은요, 인간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감정인 이유고 자기 상실이랑 너무 관련이 있는 감정인 이유가 뭐냐면요. 화는 자기 보호의 신호예요. 달리 얘기하면 내가 화가 났다는 건 내가 공격받고 침범당했다라는 걸 감정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화가 났을 땐 내가 어떤 신호로 알아채야 되냐면요. 나 지금 뭔가 공격받았다고 느끼나 보다, 내가. 네. 내가 뭔가 누군가로부터 침범당했나 보다라고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신호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제 뒤통수를 탁 쳤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화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웃으면서 어머 때려주셔서 감사해요라고 얘기하면 저 무슨 사람 되겠어요. 그렇죠. 저런 이상한 사람 어떻게 예, 예. 왜 저런 반응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음. 이거야말로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라는 감정은 너 공격받았어, 침범당했어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 신호를 통해서 내가 뭐에 침범당했다고 느끼지? 내가 뭐에 공격받았다고 느끼고 있지? 나 자신의 존재를 누가 자꾸 침범했지?를 깨달아 봐야 되는 거고 슬픔. 두 번째 이제 상실과 관련돼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게 슬픔의 불쾌정서거든요. 근데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이 슬픔은 사실 상실의 신호예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키운 한 20년 가까이 키운 강아지가 있어요. 제가 우울증 시기부터 함께했던 강아지이기 때문에 저한테 엄청 소중한 존재겠죠. 근데 이 만약에 제가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러 왔던 오늘 아침에 제가 그 20년 키운 강아지가 죽었다고 저희가 가정해 볼까요? 저는 상상만 해도 진짜 가슴이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앞에 나와서 제가 여러분 우리 강아지가 오늘 아침에 죽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저 뭐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이코패스야 막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미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느끼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당연히 너무 소중한 걸 잃어버렸으니까 제가 당연히 슬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슬픔은 너무 지극한 상실의 신호고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랑 저희가 슬픔을 많이 연관지어서 보는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 우울증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자기 가장 암묵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해야 되는 자기 자신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게 상태가 오래 지속된 상태일 때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화하면 또 우리는 이제 분노로도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분노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분노가 내면화되고 외면화됐을 때가 참 중요한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분노의 대상을 누구에게 돌리느냐가 참 중요한데 사실은 자해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기 하기로 가는 거죠. 그럼요, 분노가. 그럼요. 네. 네. 뭐 슬픈 감정도 때로는 우리 건강에 좀 때로는 필요한 것이 되겠네요. 그러면요. 그럼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렇죠. 예. 내가 슬퍼서 상실의 신호를 제대로 캐치해야만 그러니까요. 내가 얼마나 네. 많이 슬픈가를 알아야만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를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다음에 그걸 잃어버리지 않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분노나 슬픈 감정을 외면화 또는 내면화 시킬 때에 그 대상이 누구인가도 참 중요한 것 같고 네. 슬픈 감정 말고 또 분노, 화 감정 말고 또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느끼는 감정인데 인간들은 다 이 감정을 너무 어려워하는 감정이 있어요. 네. 뭐냐면 불안이에요. 불안. 너무 공감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불안은 인간이라면 무조건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근데 모든 인간들은 이 불안을 너무 지극히 느끼기 싫어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불안이라는 감정은 생존이랑 굉장히 맞닿아 있는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은 너 지금 뭔가 위험해. 너 뭔가 잘못됐어. 뭔가 변화를 시도해야 돼. 라는 신호예요. 네네. 예를 들게요. 제가 작년에 퇴근하고 이제 대로변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빨간불에서 초록불이 딱 바뀌고 제가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건너가려고 발을 한 발자국 딱 내딛었는데 왼쪽에서 엄청난 삐 하는 클락션 소리와 함께 돌아보니까 오토바이 한 대가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 초록불, 횡단보도는 초록불이 됐어요. 그래서 건너가려고 했는데 저 오토바이 속도를 딱 봤더니 줄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속도로 저 방향으로 왔다간 제가 그냥 그대로 치이겠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당연히 어떤 감정을 느껴야 돼요? 불안한 감정. 당연히 불안해야죠. 네. 그래야 제가 어떡하겠어요? 네, 피하죠. 그러니까 불안해서 갑자기 제가 뒤로 확 피했죠. 앞으로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불안을 느끼지 않았다면요? 제가 그 신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요? 제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느껴질 때는 우리가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상태구나 혹은 방법이 잘못됐구나 뭔가 변화가 필요하구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역할에 매몰되게 되면요. 그 신호를 외면하게 되어 있어요. 네. 이 역할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불안해. 그러면 이 역할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불안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쇼폼이라던가
뭔가 이제 술, 담배 혹은 이제 뭐 자극적인 게임이나 자극적인 거. 저희가 네. 한때 전 국민적으로 도파민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저희들이 굉장히 역할에 매몰돼서 불안을 어떻게든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민족인가라는 네, 네. 걸 또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불안에 되게 강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 가족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제가 소개해드릴 때 어떻게 얘기해 드리냐면 불안은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얘 신호가 어떡하겠어. 야, 너 지금 위험하다니까! 하면서 더 소리를 크게 내겠죠. 그렇죠. 그럼 그렇죠. 불안이 더 증폭되게 증폭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불안을 없애서 불안이 오히려 증폭되신 분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냐면 아침에 자다가 눈 떴어요.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마음속에서 화재 경보기가 계속 울리고 있는 거예요. 아, 일상생활이 네. 가능할까요? 그러니까요. 네, 거의 막 소리도 안 들리는데 옆에 사람 음. 소리도 안 들릴 텐데 그러니까 그런 상태까지 되기보다는 차라리 빨리 그 불안의 감정의 신호를 빨리 캐치해서 내가 무언가의 변화가 필요하구나, 변화의 방법이든 뭐든 변화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해요. 아, 네. 너무 좋으신 말씀 같아요. 슬픔을 온전히 느낄 수 있어야만 다시는 이제 자신에게 소중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이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노력, 이것을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것과 불안이라는 감정 또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긴장감과 함께 상황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도 이제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역할에 매몰된 우리는 어떤 감정 처리를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가 감정 조절을 되게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불안에 대해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불쾌 감정 자체를 자꾸 없애려고 하시기 때문인 네, 거거든요. 근데 제가 신호라고 표현드린 이유는 알아채줘야 되는 거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왜 자꾸 우리는 없애려고 할까를 들여다보면 아까 저번 기수 때였나 말씀드렸던 역할 매몰. 네, 네, 그래서 이 역할을 유지를 하려면 이 감정이 없어져야만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불쾌 감정이 계속 있고 이 신호를 내가 알아채주면 내가 나가 막 자꾸 올라오게 되면 내가 이 역할을 솔직히 하기 싫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자꾸만 이 역할 매몰 때문에 이 불쾌 감정들을 오히려 없애고 자기 상실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저희 내면에 조금 있게 되는데요. 사실 자신의 만족과 행복, 그리고 나라는 존재, 나라는 사람이 진짜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라면 유쾌 감정이든 불쾌 감정이든 둘 다 잘 캐치해서 어, 찬찬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불쾌 감정은 나의 욕구와 바람이 지금 상황에서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쾌한 거고요. 유쾌한 감정은요, 나의 욕구와 바람이 지금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쾌한 거예요. 네, 그러면 불쾌한 감정이 들 때는 내가 어떤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기대가 이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쾌한 건지를 빨리 캐치하면 바람이 나오겠죠, 거기에. 그리고 유쾌한 감정들이 주로 느껴질 때도 찬찬히 보셔서 내가 주로 어떨 때 유쾌함을 느끼는지를 깨달으시면 내가 어떤 걸 추구해야 되는지를 더 나오게 되겠죠. 네, 쉽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쉼에 대한 욕구가 있을 때요. 내가 어떤 자극과 어떤 환경 속에 있을 때 내가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는 그 유쾌의 감정을 느끼는지를 공통점을 찾으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와요. 네, 네.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정감과 어, 지극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이게 자극을 받게 되잖아요. 그쵸. 그 자극이 신호로 들어오면 모든 인간이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을 10%는 무시를 하고 90%를 그 반항하게 돼 있다는데 네네. 그 신호가 긍정적인 신호가 들어오고 부정적인 신호가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뭐 이렇게 좀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개념이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거나 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불쾌한 감정이든 유쾌한 감정이든 그걸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일차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네네네. 그 신호를 받아들였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저 또한 건강한 정서 행동을 위해서 일상에 다양하게 느끼는 감정들을 한번 찬찬히 좀 새겨보고 그 신호를 갖다가 잘 이렇게 어떤 신호인지 세밀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 어떤 것에 좀 집중을 해야 되죠?
우선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당위성에 너무 많이 매몰돼 있다 네. 했잖아요. 저희가 욕구의 당위성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욕구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네, 없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저희가 너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알고 계신 음. 부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내가 이 욕구를 음. 가져야 되는가, 가지지 않아야 된다. 또 내 역할에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 욕구들을 다 이렇게 억압하고 있지 않으신가는 한번 돌아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든 욕구는요, 또 특히나 내가 불쾌 감정과 유쾌 감정을 찬찬히 들여다봤을 때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자신의 가장 핵심 욕구일 거예요. 근데 그 욕구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정말 틀린 게 없어요. 그렇죠. 그걸 네. 추구해도 돼요. 맞아요. 제가 상담해서 음. 10년 넘게 상담해서 만났던 많은 내담자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무리 자해에 관련된 전문으로 자해에 관련된 내담자들을 많이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자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똑같으니까 그 사람들 다 비슷비슷한 사람 만나겠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달라요. 똑같은 자해 증상을 나타내더라도요, 제가 만났던 한 개개인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어. 상담하면서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의 인간이 얼마나 광활한 우주와 같은지라고 느껴요. 네. 소우주라고 느껴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인간의 욕구라는 게 단순히 그 단어 하나로 뭐 안전의 욕구 뭐 이렇게 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욕구가 형성됐고 내가 그 욕구가 나한테 중요하기까지 이 우주와 같은 내가 그게 왜 중요해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건 사실 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음. 내가 이 욕구에 의해서 과거에 내가 해왔던 선택들,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이 누구나 다 마음에 들기만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고의 최선의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내 욕구에 기반해서. 그래서 내가 잘 몰랐기 때문에, 미숙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을지언정 그래도 내가 그럴만 했네. 내가 그럴 그럴 수밖에 만했네. 없었지. 네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지. 내가 그럴 만했다라고, 이걸 상담에서는 수용 타당화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용 타당화. 타당화. 네. 네. 그래서 내가 내 자신한테 먼저 나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 그럴 만했어. 근데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합리화라고 착각하시는데 네. 달라요. 내가 미숙했다라는 걸 인정은 하지만 내가 과거에 했었던 선택들이 나의 최선이고 최고였다는 것을 믿어주는 거죠. 받아들여 어. 주는 거예요. 수용 타당화. 네. 우리가 좀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리 머릿속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네. 음. 그럴 만했겠네. 네, 이런 맞아요. 말을. 자기 네, 네. 자신한테 먼저 해 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네. 특히 자해를 하는 청소년과 그들을 돌보는 부모님들을 바라보는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그럴 만했겠죠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먼저 앞서야 될 것 같고, 또 자해를 하는 그 부모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10년 넘게 이제 위기 청소년들을 상담해 오셨는데, 특히 이제 자해 청소년을 상담하면서 가장 기억이 나는 사례, 또 나름대로 음. 상담사로서 상담을 통해서 어떤 좋은 예후가 있었을 때 보람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제 박사 논문에 이제 연구 참여자로 참여해 주셨던 아버지가 기억이 나요. 네. 사실 그 아버지의 자녀가 자해를 하는 게 어떤 환경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네. 예를 들면 교사들도, 심지어 친구들조차.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 그렇게 완벽한 환경과 심지어 외모도 너무 출중하고 심지어 공부도 너무 잘해요. 네. 네. 너 능력도 출중해. 도대체 너가 왜 자해를 해?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내담자였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 내담자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혐오했겠어요. 네. 네, 혐오했는데, 근데 제가 이 사례가 왜 더 기억이 남냐면, 제가 부모님과 처음으로 이렇게 파트너로서, 상담 협력자로서 이렇게 끈끈하게 이렇게 손 탁 붙잡고, 그러니까 그 부모님과 제가 이렇게 양손 딱 얼싸안고 이 내담자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면서 치료하고 성장시키는 그 경험을 제가 그 아버지를 통해서 처음 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네, 그 아버지가 어느 정도셨냐면, 제 논문에도 좀 상세하게 나오지만 회사를 간두셨어요. 되게 어. 능력 출중하신 분이었거든요.
쉽지 네, 않은데요. 그러니까 네. 거의 기업의 이사셨고, 네, 네. 그리고 승진이 계속 사회적으로 너무 인정받으시는. 근데 그거는 사실 남성에게 그렇죠. 사회적인 네, 인정과 내가 일어나는 것들을 한순간에 버리고 내 자녀한테 집중하는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회사를 그만두시고 자녀 케어만을 위해서 집중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셨냐면 자녀가 자해해서 이제 피가 난무하는 책상, 아까 말씀하셨 그 논문 내용의 이 아버지인데요. 피가 난무했던 그런 책상 속 이런 것들 네, 다 닦으시고 네, 아이 상처 다 케어하시고 병원 계속 다니시고 그다음에 자녀가 아침에 일어나면 자해했는지 안 했는지 몰래 이제 상처 확인하고 다른 가족들한테 놀라지 마. 내 자녀가 자해한 것 같아. 근데 놀라지 말고 그냥 일상처럼 돼라고 다른 가족들의 감정까지 케어하신 어,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의 그런 부모와의 협력자의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저도 상담사로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 자녀도 당연히 너무 잘 성장하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 자녀가 심리학과로 해외 유학을 가서 지금 상담 심리사 진로를 네, 네, 나아가고 있어요. 그 네. 친구야말로 진짜 상처 받은 받은 치유자가 치유자겠죠. 되겠네요. 네네. 네, 네. 아, 네. 참 너무 귀합니다. 방송을 하면서 이제 우리 서한나 박사께서 자해 청소년을 돕는 사역의 하나로 자해를 하는 그 자녀들을 둔 학부모 커뮤니티를 이제 설립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을 설립하겠다는 동기와 또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자해하는 대상자들의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당장 자해 증상을 보였을 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인간이라면 먼저 우리가 한국인이라면 하게 되는 거예요. 인터넷을 먼저 검색을 하죠. 정보를 찾아봐요. 근데 어디에도 뭔가 이렇게 전문성 있게 통합되어 있는 정보들이 없는 거예요. 네, 정확한 네, 컨텐츠가 네. 없어요. 네, 그리고 내 아이가 그래서 도대체 왜 자해를 하는데? 라는 걸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이 없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은 논문까지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네, 네. 일반인들이 사실 논문을 찾는 방법 자체가 익숙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논문은 나와 있지만 어머니 아버님들이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디에도 정보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명확한 답이 없었어요.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무기력감에 되게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어디에도 말할 수가 없다. 사실 맞아요, 자해하는 맞아요. 네, 대상자들의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자신의 부모, 형제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그렇겠죠. 네. 네, 친한 친구들에게는 당연히. 그리고 오죽하면 어느 정도냐면 인간관계를 다 끊으세요, 부모님들이. 왜냐하면 비슷한 나이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그들의 자녀와 내 자녀가 비교가 되는 비교가 거예요. 예. 되니까. 그러니까 네, 나만 실패한 부모인 것 같고 내 얘기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꾸며서 얘기하자니 괴리감이 들고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인간관계 전체가 다 단절되시는 부모님들도 꽤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집단 상담을 하다고 연구를 하다 보니 이 자해하는 대상자들의 부모님들에게 있어서의 그 변화의 큰 폭이 수용받는 자기 수용도 있었지만 동시에 말씀하신 그 자기 수용. 네, 그것도 네, 있었지만 그거랑 다른 그게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으로 대등하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건 자해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의 동질감과 연대감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서로 동질감과 연대감을 가지고 서로 끈끈하게 서로를 지탱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네. 그 다른 상황이 같이 나눔으로 인해서 네, 네. 또 그분들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또 새로운 어떤 방법을 알아가고 또 그쵸. 새롭게 맞아요. 효과적인 케어 방법들을 익혀가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네, 부모님들이 집단 상담하시면서 서로가 저 부모님처럼 저런 방법도 있구나. 네,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라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교육자가 돼요. 그렇죠. 그 네, 엄청난 서로의 지지가 왜냐면 너무 공감되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 지지하는 체계가 되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부모님들 그런 효과를 경험하시고 나니까 이제 집단 상담이 끝나면 또 흩어져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요청이 사실은 가장 많았던 것 아, 같아요. 우리가 네, 모일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우리가 네. 모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세요가 제일 많은 요청이셨어요, 사실은. 네, 정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교육 당국이나 또 정부에서도 정말 이렇게 자해하는 학생들 또 자살을 시도하는 이런 청소년들의 문제는
그저 단순하게 어떤 그 시스템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학부모들,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자들, 그분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분들이 다양한 어떤 그런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 또 긍정적인 그런 서로 멘토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그쵸. 만들어주는 거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말씀하신 이 부분들이 좀 더 우리 수한나 박사를 통해서 더 활성화되고 정말 전국적으로 그런 어떤 이런 시스템들이 갖추어지는 그런 시금석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주 연속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너무 귀한 말씀해 주셔서 또 자의를 하는 청소년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